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내풍항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88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은 초육의 준항의 의미와 구2의 회망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 정리한 것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초육, 준항, 정흉, 무유리. 준항, 정흉, 무유리. 초역은 항을 깊게 함이라 고자도 흉하니 무유리 이룰 게 없다. 상활 준항지용 시구심냐. 항을 깊게 함이라 함은 고자도 흉하다는 것은 처음부터 깊게 구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다른 설명은 깊이 파는 것이 오래되었다는 것은 오래되었다는 것이 흉하다는 것은 처음부터 깊이 파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혀 위치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 초요죠. 초요는 바른 자리는 아니죠. 그다음 응은 있습니다. 즉 초요가 음효로서 바른 자리는 아니다. 구사와 정응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준의 그 한자의 의미를 보면은 준은 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서 준항은 처음부터 깊게 파헤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도덕적으로 하기를 항상됨을 추구하는데 처음부터 깊게 구하면 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또 혀 위치를 보면은 이렇게 음효가 이제 있고 일이 음효고 음효가 일이 있는 상태에서 구사까지 가려고 하면은 중간에 강이 이렇게 막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착안해서 설명을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즉 황태현 교수님은 설명하시기를 초육은 유약한 부당인데 구태의연하게 굴면서 하던 일만 깊숙하게 파고들어서 고집스럽게 고수하면은 흉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초육은 구사와 정응하는 상이 있지만 구위와 구삼에 막혀서 그 응함이 정상적이지 않고 초육은 또 손께는 들어감의 이미지가 있죠. 그 들어감의 이미지가 있는데 즉 손께는 파고드는 속성이 있어서 너무 깊이 파고들면은 구사의 유리한 강의 영향을 막고 이로써 초육과 유사의 화항이 발휘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깊게 파고들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사는 조금 다르게 설명하기를 우물을 뚫을 때 깨끗한 물이 나올 때까지 꾸준히 파 내려가야 하며 만일 중도에서 그만두면은 이를 맡아 처리해도 흉할 것이다. 이로울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실천적으로 이 효를 받았을 때 준의 의미가 깊게 파는 이 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애초부터 처음부터 깊게 구한다는 이 항구함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요걸 이제 논리적으로 서로 연결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실제 효를 받았을 경우에 조금 더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의를 보겠습니다. 구의, 회망, 뉘우침이 없다. 상활, 구의 해망 능구 중냐. 구의 해망은 능이 중이 오래함이라. 즉 둘째 조금 다르게 설명하는 게는 둘째 양효와 뉘우침이 없어지는 것은 가운데 자리에 있어서 항구의 중도를 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의는 바른 자리는 아니죠. 바른 자리는 아니고 중을 얻었고 그 다음에 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하기를 구이는 양강의 중이고 부당이다. 구오와 정응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꺼림직한 마음이 사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설명을 하기를 중도로서 행함으로 후회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천적 효를 받았을 때 이 회망의 상징성과 의미가 무엇인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사는 조금 다르게 설명하시기를 변한 것이 있더라도 없어져 다시 본래대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가 이제 일반적인 설명이고 이제 다산의 설명을 같이 보겠습니다.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항 정흉 무유리 상활 준항지용 시구심냐. 우물을 뚫을 때에는 깨끗한 물이 나올 때까지 꾸준하게 파 내려가야 하니 만일
중도에 그만두면 일을 맡아 처리해도 흉할 것이며 이룰 것이 없을 것이다. 상활 꾸준하게 파내려 갔는데도 흉한 것은 시작할 때에만 너무 깊게 파려고 하다가 나중에 포기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파라 이 말이죠. 자, 기본적으로 이제 다산은 준을 우물을 쳐서 청소할 때 깊게 파서 씻는 것을 준이랍니다. 그래서 결국 준항은 꾸준하게 파 내려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물을 팔 때 한 곳에 딱 찍어 가지고 그 샘의 원천까지 물이 나올 때까지 파야지, 그렇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해 버리면은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니까 꾸준하게 오랫동안 파 내려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런 물상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여기가 본계죠. 본계는 지천태로부터 왔죠. 지천태가 이렇게 추이를 하게 되면은 1이 4로 가고 상대적으로 4가 1로 내려오죠. 그죠? 그래서 유가 음이 4에서 1로 내려오죠. 그래서 합계가 손이죠. 손 나무목이 되죠. 즉 유가 음이 바깥에서 내려오니까 땅 밑까지 들어온다. 또 손의 물상은 들어감의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손의 나무가 이미 깊게 들어가서 감의 물, 여기 보면은 상계가 이제 감의 물이 이미 막 물이 나오려고 하죠. 깊게 들어간 상태죠. 막 분출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효변을 해버리면은 합계가 음에서 강으로 해서 막혀버리죠. 즉 이때 효변을 하게 되면 그 우물이 다시 막히게 돼서 처음 깊게 파려고 하다가 마침내 스스로 포기한 상황이 되니 결국에는 흉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무유리의 물상은 이렇게 내풍한 본상이 있으면은 본상이죠. 이렇게 본상이 있으면은 합계 손은 이렇게 순종의 물상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음이 양으로 이렇게 효변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태의 위험이 발생하는 거죠. 전체 내천대장은 크게 보면 태죠, 태. 그래서 위험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내풍한 합계가 손인데 합계의 음효가 양으로 변하면은 손의 순종이 사라지고 결국 내천대장이 되는데 내천대장 전체로 대태, 큰 태의 양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음이 강을 타고 있으니 태가 비록 화합을 하는 모습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이룰 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시심구야는 땅의 밑바닥까지 파서 감을 무르고 하는데 손의 성질이 이렇게 파고듦의 성질이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글을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물을 뚫을 때에는 깨끗한 물이 나올 때까지 꾸준히 파 내려가야 하니 만일 중도에 그만두면은 일을 맡아 처리해도 흉할 것이며 이룰 것이 없을 것이다. 상활 꾸준하게 파 내려갔는데도 흉한 것은 시작할 때에만 너무 깊이 파려고 하다가 나중에 포기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9위를 보겠습니다. 9위 회망, 상활 9위 회망 능구 중야. 변한 것이 있더라도 없어져 다시 본래대로 되돌아갈 것이다. 상활 9위의 회망은 중도를 오래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회망은 상의 변화가 없다. 이거죠. 우리 많이 했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이제 내천 이 감계의 상이 이렇게 효변을 하더라도 여전히 감계의 상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상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능구중야는 이렇게 내풍양 본계가 있으면은 중간에 강이 있는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있는 강들이 변하지 않았다. 즉 이 말을 능구중야, 그 중도를 오래 지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이제 우리 다산의 설명을 계속 보면은 회망과 무회가 나옵니다. 그 말은 조금 다르지만 뜻은 근본적으로 똑같습니다. 회망은 변했던 것이 없어지는 것, 즉 원래대로 되돌아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회는 상이 변하지 않았음을 가리키는데 본질적으로 두 개는 같죠, 의미가. 많이 했으니까 다들 이제 아실 겁니다. 자, 오늘은 내풍왕의 초육과 구위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자, 초육에서는 이 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처음부터 깊게 구한다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살필 필요가 있고, 구위에서는 회망,
죽음을 얻어서 후회가 없다, 뉘우침이 없다는 이 의미가 실천적으로 어떤 상징성을 가지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